기자 3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한 90여 기 정도의 피라미드가 산재해 있어요. 피라미드는 하나, 둘 쉬지 않고 한 기, 두 기 이렇게 세죠.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기자 지구의 3대 피라미드입니다.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가 이 3대 피라미드의 주인공이죠. 드디어 피라미드에 왔구나. 근데 피라미드가 무슨 말이에요? 아랍어예요? 아니면 영어예요? 아무래도 영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원 자체는 그리스에서부터 왔는데요. 삼각형 모양의 과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신문 중에 혹시 알 아흐람이라는 신문 들어봤어요? 그거 봤어요. 그 모양도 마크가 피라미드 마크 해가지고 알 아흐람 되어 있는데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지. 그 아흐람이라는 말이 바로 아랍어로 피라미드란 말이에요. 복수로는 아라마트라고 하고. 그래? 피라미드는 왜 만든 거예요? 무덤인가? 천문 관측용인가? 저는 어디서 사막의 등대라는 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피라미드가 무덤이 맞긴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맞습니다 라고 책에 되어 있죠. 무덤이다, 천문 관측용이다, 사막의 등대다, 심지어 외계인과 교류하는 통신장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그래도 핵심설인 무덤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피라미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왜 피라미드가 무덤일 수 있는지, 이거는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어요.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5000년 전 파라오 시대 때에는 다신교로서 태양신인 라신을 주신으로 하고 인간보다 한 가지씩 강한 특성을 가진 많은 것들을 신격화시켰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역시 주신인 태양신이죠. 술주자주 아니고 메인이란 뜻의 주신입니다. 태양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동쪽을 사람들이 사는 공간, 산자들의 도시, 바로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고요. 왕궁과 신전을 이 사람 사는 도시인 이 동쪽에 지었죠. 반면 나일강 서쪽을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 죽은 자들의 도시, 즉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르고요. 무덤, 제사를 지내는 장제전, 이런 것들을 지었죠. 여러분들이 혹시 룩소르에 내려가시면 동안과 서안으로 구분해서 유물유적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 해가 뜨는 곳인 동안에는 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카르악 신전을 지었고요. 반대쪽에는 서안이죠. 왕가의 계곡 등 무덤들이 있고요. 하셉스트 장제전 같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나일강 서쪽에 있으니까 죽은 자들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무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보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보통 인터넷 후기나 글들 보면 구경하는 거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아이고, 그쵸. 이게 사실 세계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여행객들과 장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의 에피소드가 많은 게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치만 이 5000년 역사와 내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오락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티켓에 대한 팁 한 가지. 매표소에서는 피라미드 입장권과 피라미드 내부 입장권까지 모두 구매할 수 있고요. 피라미드 내부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표소에서 한 번에 모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게이트를 통과해 입장하고 나면 티켓을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 입장 후에 내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삐낄 분들이 있고요. 내 표를 검사하는 사람들은 딱 한 번 스핑크스 들어갈 때 뿐입니다. 모두들 피라미드와 주위의 사막만 집중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삐끼 분들도 아무래도 직업이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저 피라미드가 제1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큰데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 보이는 피라미드가 제1피라미드고요. 바로 그 피라미드의 주인공이 쿠프왕이에요. 기원전 26세기니까 그 피라미드의 나이는 한 4,500살 정도?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무래도 좀 많죠. 4,500년 전의 일들이라면 사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겐 상상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옛사람들의 생각을 더듬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도대체 저게 뭔지 이거를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2012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옛 사람들의 생각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야 이게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큰 돌탑 아닌가요? 그렇지. 피라미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돌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돌탑이 많잖아요. 소망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그런 돌. 그럼 이 피라미드의 주인공과 돌을 쌓은 사람들의 소망은 대체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든 걸까? 아니면 외계인들이 만들었을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 피라미드가 7대 불가사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불가사의하게 빈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다른 말로 제1 피라미드, 방금 말씀하신 제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그 피라미드예요. 소원을 거대하게 쌓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쪽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이게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 별거 아닌 것도 같은데 희한하게 책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돌탑 안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썰도 다양하고 비밀은 현대과학으로 풀렸으니까 더 이상 불가사의가 아니다. 집집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치만 공통된 의견을 모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때문에 피라미드를 불가사의하다고 하는데, 하나는 피라미드의 규모와 위치, 다른 하나는 건설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규모 면에서는 왜 피라미드가 불가사의한 것이냐? 밑변의 길이가 한 230.7, 높이가 한 146.5m라는 학자도 있고 7m라는 학자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 윗부분이 손상되어 현재는 137m 정도 된대요. 사용한 돌은 높이가 1m, 폭이 2m, 평균 무게 2.5톤 정도 되고, 역시 학자에 따라 이게 230만 개다, 250만 개다 여러 썰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이 돌들의 무게만 합쳐도 대략 685만 톤쯤 된다는데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냐 하는 거죠. 경주의 문영왕릉 보셨죠? 규모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비교해 주려고 학자들이 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돌을 높이 3m, 두께 30cm로 자르면요, 프랑스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담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30cm로 보자면 그 정육면체로 보면요, 그거를 한 줄로 또 연결하면 적도의 3분의 2 정도를 덮게 된다고 해요. 숫자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으니 피라미드가 크긴 크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 하나만으로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불가사의한 이유는 많습니다. 이제 현실의 위치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이집트 전역에 9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라미드가 무덤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니까 지금 왕의 미라를 어딘가 묻혔을 겁니다. 왕의 피라미드 미라가 묻어있는 그곳을 바로 현실이라고 부르는데, 통상 현실은 피라미드의 지표면이나 지표면 밑에 묻잖아요. 무덤이니까. 근데 이 쿠프왕 피라미드만큼은 피라미드의 한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명상 수련할 때 기 모은다고 그 모양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위치가 이렇게 기가 잘 모이는 곳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뭐 비밀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딱 들어도 신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좋아. 그럼 이건 어때? 헤로도토스 들어봤죠? 그리스 역사학자. 피라미드에 대한 기록 중에 이 사람의 기록이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 우선 건설하려면 부지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균 2.5톤. 그 돌이 250만 개쯤 되는데 시간 지나면 땅의 무게에 눌려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요즘이랑 비교해보면 그 미국 국회의 세당이 한 200년 동안 12cm 정도 침강했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100년에 한 15cm 정도 침강하면 사무용 빌딩 지을 수 있는 부지라고 해요. 근데 쿠프왕 피라미드는 5000년 동안 2.25cm 정도 가라앉았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92년에 강도 6의 지진이 발생해 400명 정도가 죽었는데 피라미드 피해가 없었다고 해요. 지진 발생 당시 피라미드 안을 구경하고 있었던 그 관광객들은 약간만 흔들리고 아무렇지 않았다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건설 방법에 대해 불가사의하다고 라고 하는 주장은 돌을 어떻게 다듬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원전 2600년 전, 그러면 아직 철기 시대인데 이집트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연장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청동 연장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가정해 볼게요. 돌 하나를 캐고 다듬고 이동하고 제자리에 놓는데 평균 1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일한다면 하루에 10개의 돌을, 그리고 1년에는 3650개, 이런 속도로 피라미드를 쌓는다면 약
715년쯤 되어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알려진 대로 이 돌의 운반 문제도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뭐야? 그러면 외계인이 진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SF 영화 같지만 그 화성인들이 화성의 기지와 통신을 목적으로 이 기자의 제1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선이 진짜로 있다니까요. 한번 상상해 볼래요? 그 기자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외계인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하면 나머지 사카라, 멤피스, 다슈르 뭐 이런 피라미드는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모방하려